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랫폼을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개발하는 애자일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성훈입니다. 저는 연세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16년차 개발자입니다. 8년간 6개의 스타트업에서 신입부터 CTO까지 경험하면서 근무를 해왔고요. 2013년에 인썸니아를 창업해서 스타트업 개발업만 8년차입니다. 애자일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아서 2007년부터 애자일 서적 30권 정도를 스터디하면서 애자일을 실험하고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스타트업과 애자일과 개발에 대한 글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인 인썸니아는 스타트업 플랫폼 전문 개발사이고요. 포스코나 제일기획, 패스트캠퍼스 같은 대기업, 중견기업 고객사도 있고 페트너나 리트니스, 게차, 클링크 같은 현재는 투자를 받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초창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시노트나 피플펀드, 펀다 같은 이미 굉장히 대형 스타트업이 된 회사들의 신규 프로젝트를 담당해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 내에는 풀스택 개발자분들이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매출은 20억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약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애자일한 방식으로 완수해왔습니다.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개발 프로젝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예산의 크기가 다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보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출시가 된 이후에는 투자 유치를 하기도 수월하고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아지지만 출시 전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가성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개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50% 이상이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입니다. 예산을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형 SI 같은 경우는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그 개발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단순한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호스팅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주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1억 이하인데요. 이때 이 스타트업은 초기 스타트업의 그 초기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쿠팡이나 당근마켓 같은 회사들은 개발 비용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베타 버전이나 첫 번째 그 MVP 버전의 서비스를 제작할 때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복잡도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과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개발 플랫폼을 단순하게 구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홈페이지나 아주 복잡한 ERP 같은 프로젝트는 확정적인 기획 이후에 워터폴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복잡도와 리스크를 좀 프로젝트별로 비교해보면 대형 SI 프로젝트가 복잡도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홈페이지나 그 호스팅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도 않아서 스타트업 플랫폼은 이 중간에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은 기획이 불확실하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기획이 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도 큽니다. 고객사가 이번에 처음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용자의 니즈를 발굴해 나가면서 기획을 해나가고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 단계에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하고 기획이 변경되고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죠. 서비스를 개발 완료해서 프로젝트를 딱 출시하면 그게 프로젝트 종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기능 개선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 고객사, 스타트업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재개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개발 완료한 이후에 내부의 팀 빌딩이 되어서 인수인계나 코드 리뷰 등으로 개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그런 개발 내재화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고객사 측이 저희 초기 스타트업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님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두세 명의 소수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소수이고 때문에 소통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사이클이 1, 2주 정도로 짧게 구성이 되어도 고객사가 바로바로 그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개발자와 고객사 간의 논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과제는 에자일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개발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이 과제이죠. 에자일은 여기서 이제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성공할까가 저희의 그 가장 큰 과제인데요. 스타트업 규모의 가장 쓸모있는 에자일 실천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우선 결과물을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착수한 이후에 거의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동작하는 구현 결과물을 고객사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사의 어떤 기획이 디테일한 부분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도 핵심 사용자 로직은 보통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핵심 플로우를 일단 간단하게 구현해서 동작하는 모습을 고객사에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고객사가 원래 그 생각했던 세부적인 것들, 세부적인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발굴해내기가 쉽고 앞으로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도 가닥을 잡기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종 결과물까지 구현을 계속 해나가면서 고객사도 이런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어떤 개발과 기획 숙련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고객사가 피드백을 주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최초 사용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사용성 피드백이나 기능 피드백도 이제 개발 단계에서 주실 수 있게 되고 저희는 그걸 반영할 수 있게 되죠. 또 핵심적인 부분부터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우선 구현되어야 하는 것부터 구현을 하고 이후에 좀 나중에 구현해도 되는 것은 필수적인 구현이 이미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개발 예산이나 기간 상황을 따라서 나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끝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구현을 할지 말지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고 그리고 구현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은 이것들이 구현된 다음에 더 나중에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 구현을 할 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먼저 한번 들으면 그게 꼭 기획된 방식으로 구현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사는 B라는 기획안을 줬지만 꼭 그걸 B라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C라는 개발 방식으로 구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면 이제 B와 C의 개발 공수를 비교해서 C가 훨씬 낮은 경우에는 C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고객사에서 그게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선택들이 이제 개발 효율성을 높이게 되게 되고 개발 비용 자체를 몇 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예산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능별로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미리 이렇게 제시해드리면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입 인원과 직군이 많아지면 당연히 좀 비용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업무 분장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뭔가 제 역할이 아니에요 라고 하든지 퍼블리싱이 나와야지만 제가 이후에 이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는 이건 프론트가 고쳐줘야 돼요.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건 API 개발자가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기다려야 되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당 개발자분들에게 되게 부분적으로 물어봐서 이거 며칠 저거 며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일정을 잡게 되고 버퍼를 어느 정도 잡게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산정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체 개발 담당자들의 어떤 일정과 개발 그 부담감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기획서가 안 나오면 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디자이너가 시안을 아직 주지 않아서 또 개발이 진행이 대기한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진행 상황이지만 저희는 좀 이런 상황을 피해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저희는 개발자가 담당을 하는데요. PM 직군이 그래서 따로 없습니다. 메인 개발자가 직접 고객사와 소통하면서 개발을 직접 해나가고 개발 기능의 어떤 공수랑 일정 파악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PM이란 중간 과정이 없으면 개발자가 직접 고객사에게 그런 공수 같은 걸 논의하고 고객사는 바로 결정하고 개발자는 바로 구현을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어떤 소통의 중복도 사라지고 소통의 오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서 체감상으로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어떤 직군이 따로 없이 개발자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했을 때 효율성은 3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개발자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커뮤니케이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M 직군이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면 그 비개발자로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개발 지식이 그 PM의 어떤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사실 개발자라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비개발자인 PM 직군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PM 직군이 PM을 했을 때 개발 쪽을 모르는 게 어느 정도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는 좀 봤습니다. 예, 개발자가 소통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태도의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태도는 애자일에서 핵심 전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채용 과정부터 소통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본인의 생각을 그게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든지 개발이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든지 조리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리 있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가를 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천재 개발자 혼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개발자와 원활하게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사에 대한 어떤 개발자의 태도가 좋으려면 그 개발자가 속한 회사에 대해서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개발자를 채용하고 개발자와 개발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개발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고객사에게도 개발자가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태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개발 커리어로서의 성장, 그리고 회사의 문화 같은 HR까지 포괄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지만 개발자가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때 이제 올바른 소통과 고객사와의 어떤 안정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의 근본으로 올라가면은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임직원과 임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좀 전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파트 내에서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풀스택 개발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가 퍼블리싱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풀스택 개발자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프론트엔드 수정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 됩니다. 구현 공수나 개발 일정이나 어떤 개발 가능 여부 등을 개발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리고 담당 개발자가 프로젝트 개발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알고 있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거나 고객사와 소통을 하거나 구현을 완료한 다음에 고객사에게 공유를 하는 등을 그냥 담당 개발자가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를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입을 풀스택 개발자로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트레이닝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저희는 모든 신입 개발자들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풀스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2개월 정도는 아예 트레이닝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수백만 원 가치의 부트캠프 수준의 교육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급여를 다 지급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풀스택이라는 게 사실 전체 스코프를 다 다룬다고 하면은 트레이닝 기간이 굉장히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개월 동안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 방식을 좀 내부적으로 표준화해두고 프로젝트에 일단 투입되기 위한 필수 지식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교육을 프론트만 가르치느냐, 백엔드만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프로덕트 하나를 온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풀스택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레임워크 자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루비 온 레일즈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레일즈 자체가 프론트와 백엔드를 통합하기 쉬운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 교육과 학습도 빠르지만 실제 개발 속도도 빠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자일 창시자들이 애용했던 좀 대표적인 애자일 개발 프레임워크가 루비 온 레일즈이고요. 개발 코드 자체가 적고 재사용을 하는 것을 좀 권장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코드를 덜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코드 자체도 효율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당근마켓이나 마이리얼트립, 카카오 리멤버, 왓챠 같이 개발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급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루비 온 레일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예 루비 온 레일즈 프레임워크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전 직원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개발자가 누구에게든지 해당 프로젝트를 인수인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발 비용이 어떻게 낮아질까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개발자가 PM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 루비 온 레일즈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생산성도 높이고 풀스택 개발자로서의 어떤 진입도 쉽게 만들면서 풀스택 개발자 자체를 양성해 나가면서 개발과 소통 시간이 또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건데요. 일단 언급을 해보면 개발자 숙련도에 맞춰서 난이도와 리스크별 좀 업무를 분산하고 있고요. 개발비를 프로젝트나 기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 작업을 앞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능 구현이 끝난 뒷단에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축되는 기능을 사전 구축 모듈, 그리고 코드 라이브러리, 도큐멘트 같은 형식으로 재사용하면서 개발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기술 경험들을 회사의 경험으로 축적하면서 개발자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 숙련도별 개발자의 역할 분산이란 말은 숙련도에 따라서 백업 개발자, 메인 개발자, 서버 개발자로 나누어서 프로젝트의 역할을 분산하는 것인데요.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20가지 태스크가 있을 때 개발자 1명이 10개, 다른 1명이 10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에 맞는 역할을 나누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백업 개발자 1명, 메인 개발자 1명, 서브 개발자 1명을 주로 투입을 합니다. 백업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서 높은 숙련도를 가진 개발자인데요. 프로젝트의 착수 단계와 프로젝트 설계 단계는 리스크도 높고 잘못되는 경우에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백업 개발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거나 담당 메인 개발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백업 개발자가 백업을 해주게 되면 삽질을 하지 않고 이제 원활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겠죠. 백업을 맡은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시니어이기 때문에 시간당 비용 책정이 높아서 프로젝트별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에만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기능들을 다 책임지고 고객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인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개발자들이 약간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 주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는 메인 개발자가 중요한 부분을 구현을 하는 동안에 UI나
또는 난이도가 좀 낮은 기능을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UI 같은 부분을 예로 들면은 시니어이든 주니어이든 구현 시간은 똑같이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을 시니어가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니어가 맡아서 구현을 진행을 합니다. 신입이 이제 서브로 시작을 해서 메인 개발자, 백업 개발자까지 성장하는 어떤 장기적인 커리어를 저희 회사에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비를 프로젝트 계약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청구하는데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처음에 맡길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전혀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예상 견적은 제시를 해드립니다.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고 페이지 분량들은 어느 정도, 이거 플랫폼은 어떻게 했을 때 이 정도 예상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가이드를 해드리되, 실제 개발 비용을 청구할 때는 개발자들이 작업을 한 시간에 따라서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예상 견적이 넘지 않도록 진행하는 개발자들이 비용 상황을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사와 계약 전에 이제 이거를 얼마에 해줄 건지, 싸게 해줄 건지 등의 개발비 협상을 할 필요가 없고, 고객사가 가진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그 예산 안에 구현 가능한 기능들을 논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저희는 큰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있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개발 시간을 줄이면 개발 비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효율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고객사와 개발자가 함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을 나중에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발은 이미 안정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시안 자체가 중요해서 시안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워터폴로 진행을 하게 되죠. 디자인이 나오면 퍼블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 개발이 이어집니다.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 프로젝트 전반부에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끝나야지만 개발이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디자인보다는 개발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선호도를 반영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개발 쪽에서 아직 비용이 타지도 않았는데 디자인 쪽에서 비용을 쓰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만 이제 고객사랑 논의하다 보면은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 확정되어 버리고 후반부에 개발에서 이 디자인을 맞추느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이 디자인의 위치가 적당한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끔하고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에 맞고 사용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주로 실패하는 이유가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서이고, 그리고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심미적인 측면보다는 플랫폼의 기능 구축에 투입해야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 구현이 다 끝나고 나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디자인을 개발자가 사전에 준비된 기능과 디자인 컴포넌트로 먼저 기능 개발을 진행합니다. 개발자 단계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서비스가 디자인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사실 어느 정도 출시까지 가능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선택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더 다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디자이너와 퍼블리셔가 프로젝트 후반부에 투입이 됩니다. 이미 프로젝트는 기능이 구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동작하는 어떤 서비스를 디자이너가 보고 거기에 디자인을 개선하는 안들을 제시하면서 퍼블리셔가 개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통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기획서 바탕으로 이렇게 핑퐁하는 것보다 이미 동작하는 서비스를 쓰면서 디자이너가 어떤 안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소통도 쉽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의 영업이익률은 그냥 공개를 하면은 40% 정도 되는데요. 현재 40%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 어떤 신입 교육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자동화여서 트레이닝 비용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앱이나 웹 빌더,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구축해 놔서 개발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비용, 고객사에게 청구한 개발 비용을 유지하게 되면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개발 비용을 낮추게 되면은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저희가 개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야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스타트업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반의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익을 내면서 이 업을 지속해야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이렇게 난다는 얘기는 개발자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 저희는 매월 시급이 1,000원씩 인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연봉 기준으로는 시급 1,000원이 연봉 약 200만 원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으로 입사를 하고 20개월 정도 근무하면 연봉 6,000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입에서 팀원, 팀장, 본부장급으로 커리어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여러 번 개발을 하게 되면 숙련도의 향상이 굉장히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개발 회사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한다고 저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초과 근무, 주말 근무 같은 것도 없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그냥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하면은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이제 몇 시간 일을 해서 얼마의 급여를 가져갈지는 개발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이런 방식에 동의해야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겠죠. 저희는 동의하는 고객사의 프로젝트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고객사도 행복하고 개발자도 행복하고 저희 회사도 이익을 낸다라는 어떤 경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동의하시는 고객사만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전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있어서 좀 평판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사가 이런 방식으로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에게 추천을 해주실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괜찮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고객사들의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브런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저희의 방식에 대해서 좀 글을 열심히 쓰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 자체를 신뢰하셔서 의뢰하시는 고객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프로젝트도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전 대형 SI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확정된 기획이랑 그리고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대형 SI 프로젝트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다 대형 SI만 개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내 벤처도 많이 있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애자일하게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자체가 스타트업 프로덕트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결제 라인이 위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신규 사업팀, 해당 사내벤처팀이 거의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시고 결제 라인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을 억지로 막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애자일 원칙에 가까운 방법들을 저희는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개발 사이클,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고객사가 직접 일찍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면서 이제 개발 진행 상황을 관찰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구현을 단순하게 먼저 해서 점진적으로 복잡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 소통을 굉장히 자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고객사 혼자만 의사결정을 내린 걸 개발자가 꾸역꾸역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개발 공수 같은 거나 비용을 같이 논의하면서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 이제 수백만 원부터 수백억 원 규모까지 커버하는 다양한 애자일 프랙티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타트업 규모에 맞지 않는 방법들은 저희가 제외하거나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셉션 덱이나 뭐 사용자 스토리, 플래닝 포커, 데일리 스크럼 등이 뭐 애자일에서는 좀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그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까지 뭔가를 프로세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그냥 프로젝트 리스크만 파악하면 되고 핵심 사용자 플로우만 정리하면 굳이 사용자 스토리를 다 나열할 필요가 없고 플래닝 포커까지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기능별 공수를 대략적으로 산정만 해도 그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팩토링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발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하고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코드 리뷰로 대신해서 이제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제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도 계속 실험을 하고 열심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오늘 강연의 내용이 마치 맛집의 핵심 레시피를 공개한 것과 같이 인썸니아의 시크릿 레시피를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실무 관련해서 이야기라 그런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질문 3가지 저희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회사가 보인다고, 매력적인 회사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처럼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가장 큰 실패나 크게 실패할 뻔했던 경험을 통해서 배웠을 수 있는데 이 경험도 공유 가능하다면 듣고 싶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희가 이 업을 좀 회사 차원으로 확장시킨 거는 2018년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제가 개인 프리랜서에 가깝게 그냥 혼자서 개발을 해드리는 역할을 했었고, 2018년부터 개발자분들을 채용해서 뭐 3분, 6분, 20분, 뭐 지금 25분까지 점차 확장을 해왔는데, 처음에 확장을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오히려 도입을 막 하려고 했어요. 저 혼자서 할 때는 조금 더 애자일의 방식에 가까웠었는데 그 직원분들을 채용하면서 PM 역할, 디자이너 역할, 퍼블리셔 역할, 그리고 개발자분들 역할도 프론트 백엔드로 조금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실패들을 좀 많이 거친 다음에 점차 아예 개발자분들의 숙련도를 올려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급적 없애고 그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고객사랑 되게 빈번하게 소통해가지고 디벨롭을 하는 게 그 고객사의 만족도도 높고 고객사의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를 점차 찾아나가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그 방식이 저희가 좀 확신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거의 지금까지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고 올해부터 조금 성과가 나고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인썸니아는 기획자 없이 메인 개발자가 기획, PM을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서비스, 상품 개발 기획서 없이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기획서 작업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지는 않고요. 음, 개발자의 역할은 그냥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서를 요구할 때 굉장히 디스크립션이 잘 된 기획서를 보통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사가 뭐 기획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기획 대행사, 기획 전문으로 하는 뭐 회사에게 의뢰를 주시거나 하실 텐데, 이제 저희는 오히려 그런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고객사가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 수준의 간결한 기획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양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양식대로라면은 거의 몇 시간이면은 고객사의 그 서비스 기획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상세하지 않아도 그냥 화면 구성만 어느 정도 주시면 어차피 개발자가 굉장히 빈번하게 소통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립션이 너무 자세하지 않는 걸 오히려 저희가 권해드리고 고객사가 직접 고객사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획 정도로 요청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개발 결과물을 프로젝트 시작하고 거의 1, 2주차 정도 되면 바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객사가 사용을 해보시면서 그걸 기획서의 역할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개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에 어떤 버튼을 넣을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이런 거를 그냥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로 말씀해 주셔도 개발자가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방식이 그 중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사 역할은 맨 처음에 개발자가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이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기획사 역할을 거의 대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템플릿 형태로 기획서를 요구하는 업체가 직접 작성해 주시고, 그걸 뭐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오히려 잦은 소통으로 기획서를 완성해 나가서 첫 번째 산출물이 곧 계속 기획서가 된다는 얘기로 예,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예. 정리 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희는 개발자가 PML 업무를 일부분하게 되었을 때 개발자로서 업무가 전환된다고 느끼고 개발자로서의 경력이 끊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역할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썸니아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뭐 개발자의 커리어 성장을 해나갈 때 뭐 CTO가 될 건지, 그러니까 기술 기반을 계속 팔 건지, 아니면 매니저가 되어서 그 개발을 내려놓고 할 건지, 뭐 그런 걸로 뭐 커리어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접해 왔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개발자가 하는 게,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란 직군이 없습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직접 해나가면서 단지 소통과 개발 공수 파악을 직접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군이 존재했을 때, 그리고 그 직군이 아예 프로세스로 나뉘어져서 그냥 개발을 안 하고 개발자분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했을 때는 그런 커리어 역할을 고민하셨어야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개발자, 개발을 가장 핵심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프로젝트의 리소스 관리라든지 그 고객 그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공수가 얼마나 들 건지를 직접 판단해가면서 개발도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소통해 나가는 게.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개발을 더 잘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을 내려놓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오너십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질문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도 그래픽 퍼실리테이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약 감사합니다. 1분간으로 좀 짧은데요. 보시고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작 시간은 3시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